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899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소폭의 낙폭이 있었지만 바로 반등세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후반전으로 갈수록 2,900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위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2,89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수급사가 외국인이 오늘 사자세 많이 보인 하루였습니다. 9,439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매도 보인 가운데 개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많은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000억 원 매도위 보였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기 전에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가 거셌습니다.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74,4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2.19%, 네이버는 2.3%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7%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킨 가운데 1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킨 하루였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카카오는 강보합권, LG화학이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71만 8천원 선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대차와 기아, 현대는 2%, 기아는 4% 넘게 상승을 하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97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소폭의 하향세 있었지만 바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차곡차곡 오름세로 전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977.41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이 가장 고점인 모습이었는데요. 977.1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역시나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418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소폭 더 팔아치웠습니다. 261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81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죠. 상위 종목은 좀 달리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세 달리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좀 잘 갔네요. 1.9% 상승을 하면서 82,60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4.7% 하락을 한 가운데 51만 7,8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펄어비스 3% 조정받았고요. LNF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네요. 카카오게임즈도 오늘은 1.9% 하락을 하면서 조정받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위메이드 오늘 6% 넘게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흐름 갖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1.7% 상승을 하면서 12만 2,100원 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보합권, HLB는 0.8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시젠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8% 넘는 조정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와 이어서 난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3시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6시간인데 오늘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2%, 1% 상승세로 네네. 어제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서 좀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 아니요. 아, 네, 전문가님 저녁을 아직 안 드셨군요. 제가 쉬는 시간에 간식 챙겨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김수일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들어오셨는데 바로 저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시광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고민을 여태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나 봐요. 오늘도 고민 남겨주시면 3시간 내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입장을 해주시고 있는 가운데 파랑파랑 네계자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또 루시님께서는 H&M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H&M에 대한 종목 상담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신 가운데 많은 분들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은 특히나 3시간 상담소 코너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원 한 줄 평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난세웅님께서는 곧 동이 트면서 아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포의 오미크론이었는데 이 공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제가 이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표현은 겨울의 끝은 언제나 봄이다인데 지금 겨울은 거의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차라리 바꾸면서 곧 동이 트면서 아침이 온다는데 지금 이제 어두운 어떤 뭐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한밤중인데 곧 새벽이 오면서 동이 트면서 아침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일단은 뭐 어제 우리가 이제 공포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 12월 첫날은 그래도 급등을 하면서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지수를 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시총 상위 종목 1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올라야지만 지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거의 뭐 짓눌렸다 할까요? 거의 뭐 7만 원대에서 뭐 7만 원도 뭐 지금 하락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오늘 좀 상승하면서 지수가 이제 올랐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지수가 어떤 박스권에 있을 때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계속 이제 뭐 등락 변동성이 큰 이런 장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또 한쪽으로 너무 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이제 중용이라 할까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다행히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치맞추기가 좀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되면서 아마 이런 흐름이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사가 전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바람직한 거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순매수를 이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생이 있어서 일단 오늘 선물에 또 순매수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단 선물에 있어서는 상방으로 일단 배팅한 모습을 보이고요. 옵션에 있어서도 이제는 콜옵션 매수, 일단 풋옵션 매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방으로 가는 듯 하지만 풋옵션에서는 아직도 외곽이 그쪽에 잔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또 한번 다음 주 또 목요일이 일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옵션 선물 뭐 4가지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또 변동일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장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물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어제는 사실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어제는 2% 양시장 다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사실 상승했다고 해도 코스피 2%, 코스닥 1% 소폭의 상승인데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실까요? 그렇죠. 오늘 네.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물론 상대적으로 이게 오늘 이게 오른 자체가 어떤 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 이렇게 차트를 켜주셨는데 조금 세세하게 오늘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차트는 아니고 이제 시장 종합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요거를 이제 알아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위에 보시면 뭐 오늘 이제 등락 종목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거의 뭐 빨간 120 종목보다는 종목밖에 안 됐더라고요. 파란 종목이 네.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거의 이제 반대로 됐죠.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상승이 773 종목, 이제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192 종목, 하락 종목이 코스피는 122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213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차익 거래는 우리가 주식하고 이제 선물 이런 파생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 거래도 일단은 순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주식을 샀다는 거고 이제 선물을 매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평가 저평가 기념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차익이라는 거는 어떤 파생이 개념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만큼 오늘은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는 뭐 당연히 일단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코스피가 장 마감 전까지도 이제 2,900선을 상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아주 그 2,900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미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2,900을 좀 넘겼으면 좀 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막판에 이거 2,900을 좀 못 이렇게 하회를 하는 거 봐서는 약간 좀 거기서 조금 좀 찜찜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지금 S&P 미니라든가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사실 보면 요새 뭐 미국 장이 오른다 해서 우리나라 장이 오르는 게 아니고 빠진다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우리가 지금 옵션 만기일이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이고 미국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장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아마 미국 시장 뭐 동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리나라 어떤 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선물 뭐 지수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개인이 뭐 거의 1조 이상 팔았죠. 거래소에서. 이제 뭐 찬스도 하고 팔았는데 뭐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는 어차피 결론은 뭐 오늘 나는 게 아니고 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놀래 가지고 오늘 오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기회다 생각하고 파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선물에 있어서 또 파생에 있어서 항상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선물은 또 우리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매도가 많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가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옵션에 있어서도 보면은 우리 지금 개인들은 다시 하방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 콜옵션이 매도가 많고 그다음에 풋옵션은 매수가 많으니까 완전히 우리 그 투자자들은 다시 이제 하방으로 일단은 베팅을 한 거고 이제 외국인들은 거꾸로 지금 거의 이제 상방을 베팅했기 때문에 아마 또 외국인들이 옵션이나 이런 거 봐서는 또 개인들이 또 항상 보면 졌거든요. 뭐 개인들이 이긴 적도 있지만 이번에도 또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 보면 또 개인들이 좀 손실을 또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파생으로 봐서는 일단은 상방으로 외국인들이 베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락은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직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예탁금이 이제 2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67조가 됐는데 일단은 요거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그 시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볼 거는 여기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계약수가 있어요. 계약수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봐야 되거든요. 선물 옵션인데 옵션 보시면은 아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보면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풋옵션이 매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계약수로 봐서는 풋옵션 엄청나게 지금 18만 주나 지금 거의 순매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외국인들이 풋옵션에 있어도 일단은 그 외곽이, 그러니까 외곽이 뭐냐면 현재보다 많이 빠져 있는 쪽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런 풋옵션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또 하락을 또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 옵션을 모르고서는 일단 지수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오늘 올랐다 뭐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만기세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계속 이 수치를 보면서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예상을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금액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방으로 외국인들이 베팅을 했지만 계약수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외곽 기업에 풋옵션을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어떤 거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금액은 상방을 많이 베팅을 했고 계약은 매도에 또 베팅을 많이 해서 네. 결국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어느 쪽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또 모를 일인데 그것까지 설명은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이제 선물 옵션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전문가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약수가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그쵸.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조금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근데 이제 생각이 외국인들이 드는데요. 보통 계약수면 풋옵션에 한 10만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네. 뭐 지난번에는 뭐 20만이 넘었었거든요. 네. 계약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봐서는 아직은 10만 주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보통 한 10만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네. 그 이상 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지금 뭐 지금 계약수가 18,000 계약이 순매수지만 네. 이게 어떤 때는 뭐 하루에도 뭐 2, 3만 말 이렇게 돌변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안심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오늘장 증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 줄 평이 곧 동이 트면서 아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동이 언제쯤 틀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일단은 목요일을 저는, 봐야 될까요?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는 좀 이렇게 상승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조금 상승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한 줄 평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얀마님께서는 이렇게 삼성 출판사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루시님께서는 효성, 사랑파랑 내계자님께서는 하이브, 김수일님께서는 액션스퀘어에 대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접수가 되셨고요. 미스터 림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JIS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있는 가운데 네, 김수일님께서도 이 두산중공업과 SM라이프디자인, 대한항공까지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종목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10시까지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오늘 종목 상담 시간으로 할애를 할 예정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하나만 올리셨다면 2개, 3개 더 있는데 라고 하셨다면 더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일 이 뉴스 기사를 또 올려주시면서 이슈도 올려주시고 전략에 대해서 촘촘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톡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K스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만 있네요. 59,757원입니다. SK스퀘어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신 가운데 비중이 없습니다.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62,70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은 하락을 했던 SK스퀘어였네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네, 62,700원.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 매수가는 59,757원. 장 초반 시초가 오늘 68,400원이었는데 장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1,900원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한 가운데 최근에 급상승한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SK스퀘어는 68,00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K스퀘어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SK스퀘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K스퀘어는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분할이 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29일 날 상장이 돼서 상장할 때 시초가가 82,000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고점을 그날 85,000원까지 일단은 터치하고 나서 종가는 이제 76,000원까지 밀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도 하락을 했고 이제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SK텔레콤이라는 그 종목이 이제 분할이 되면서 그때 아마 주주들도 항의해가지고 이제 그 계열사가 나눠지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SK스퀘어 쪽에 좀 뭐 좋은 회사들이 좀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11번가하고 이제 티맵 모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원스토어 이런 종목들이 네, 일단은 자회사들이 굉장히 스퀘어로 갔는데 빵빵했죠. 네. 사실 보면은 결국 이제 SK스퀘어도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네. 지주회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회사를 다 평가할 때 이제 그 자산 가치 NAV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NAV를 우리가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SK스퀘어 지주사의 어떤 시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할인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 60%를 할인을 하거든요. 그 60% 하면 지금 우리 SK스퀘어 있는 그룹사들을 NAV를 다 더하면 23조입니다. 23조면은 60% 할인하면은 4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면 9조 2천억이 적정한 시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어널리스트는 여기는 좀 또 특이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더 낮아야 된다. 이제 50% 정도로 잡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50% 잡으면은 23조에서 11조 5천억이에요. 그럼 아까 50%일 때는 60% 그러니까는 60% 할인일 때는 9조 2천억이고 50%할 때는 11조 5천억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종목의 시총이 얼마냐면은 시총이 위에 보시면 8조 8천 거의 8조 9조까지 왔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9조 2천억이 그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어떤 적당한 가격이거든요. 거의 네. 제가 볼 때는 8조 9천억이나 9조 2천억 3천억 차이면은 네. 어느 정도 지금 SK스퀘어는 우리가 희망적으로 물론 어네스트리 뭐 분석한 데가 있겠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62,000원 어떤 뭐 잘해줘야 7만 원 사이가 적정 주가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오늘 빠져가지고 뭐 62,700원인데 사실 어제 종가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종가 가격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SK텔레콤은 우리 통신사들은 그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를 초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MSCI에 편입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SK스퀘어는 일단 분할이 되면서 그런 이제 외국인의 어떤 50%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한다면 좀 더 우리가 시총을 만약에 좀 더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SK스퀘어는 그 노멀하게 봤을 때는 10조가 적정 시총이고 그다음에 그 베어 시장에서는 8조 정도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뭡니까? 분리 시장에서는 12조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총이 좀 9조 정도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8조 9천억 자체는 그렇게 그 낮은 시총은 아니다는 생각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좀 반등이 또 온다면은 아마 65,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65,000원 부근 라인을 가격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SK스퀘어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 분할을 마쳤던 이슈가 있었는데 SK텔레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SK텔레콤도 이게 지금 현재
베어 시장에서는 시총이 14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분리시에는 18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말할 때 평균은 16조예요. 그러면 오늘 SK텔레콤이 잠깐만요. 시총이 얼마냐면은 네, 오늘의 종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54,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분할 최근에 마친 거래 재개가 풀린 후에는요,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이 운명을 또 달리하는 모습을 오늘이 보여주기도 그 했었는데요. SK텔레콤 네. 시총이 12조거든요. 네. 12조면은 SK텔레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우리 증권가의 어널리스트 예측과 달리 네. 저는 차라리 SK텔레콤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오늘 뭐 100원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 또 이제 배당도 좀 많이 주는 그런 거고 물론 SK스퀘어도 배당을 주겠지만 어떤 네. 면에서는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오늘 SK텔레콤 올랐고 스퀘어는 네. 빠졌거든요. 그러면 SK텔레콤이 그동안에 보면은 첫날 올랐어요. 첫날 오르고 지금 맞습니다. 어제 좀 빠지고 오늘 이제 거의 네. 보합선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보는 거죠. 시총을 기준으로 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SK텔레콤은 저평가된 거고 SK스퀘어는 좀 고평가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평가된 SK텔레콤을 사고 스퀘어를 팔겠죠. 어느 정도 이게 중립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은 좀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SK텔레콤을 사고 스퀘어를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배당과 됩니다. 성장성을 고려했을 그쵸, 때는 네. 스퀘어보다는 텔레콤이 같은 두 낫다라는 종목을 봤을 이야기시죠. 때는 분할이 네. 됐을 때는 네, 이건 시총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SK스퀘어 종목 고민 살펴봤고요. SK텔레콤까지 주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근당입니다. 매수가는 13만 2,500원.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0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시초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요. 10만 6,500원 선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상승세 보였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등락이 오가는 가운데 0.47%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매수가는 13만 2,500원. 네, 오늘의 종가는 10만 7천 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근당이 이제 오늘도 거의 뭐 연중 최저치를 찍은 것 같은데요. 신당 루트는 찍었는데 사실 그 뭐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들이 좀 사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근당이 올해 보면은 27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거의 뭐 40% 수준까지 내려왔죠. 올 초에 가장 올 초 작년 연말에 네. 거의 2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면서 이제 40%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과연 종근당이 그러면 나쁜 회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종근당을 일단은 그 신약 어떤 거 제약업체의 어떤 영업력도 일단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그 R&D에 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종근당은 일단 제약업체 중에서는 가장 그 임상 승인 건수가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근당은 보통 목표가들이 보통 한 18만 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네. 지금 10만 원 제가 볼 때는 종근당은 이제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종근당이 실적이 어떻냐 보시면은 종근당 실적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년에 그 매출액은 1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239억.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좀 줄은 것도 나오죠. 1,164억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뭐 100억 정도 차이, 70억 정도 차이인데 회사 가치가 1년 만에 이렇게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지금 매수가 13만 2,500원이면은 이제 많이 지금 거의 뭐 30% 정도, 25% 하락한 상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보면 RSI가 일단은 어제 30.2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29일 날은 얼마냐? 네. 거의 종근당의 29일 네, 거의 뭐 가격이- 저수주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저수주 구간에 지나면 또 오르거든요.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앞에서도 보면은 12만 원대에서 13만 5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한 10% 정도를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근당은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은 거의 뭐 11만 7천 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13만 2천 원까지 가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4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오면은
충분히 일단은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종군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은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군당에 대한 의견,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종군당이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군당 그룹주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나 또 바이오주에 대한 임상도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셨으니까 종군당 바이오 오늘의 종가는 보합이었습니다. 종군당 홀딩스는 2.9% 상승을 했고요. 종군당 바이오, 종군당 홀딩스 어떤 걸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종군당 홀딩스하고요. 네. 일단 이제 바이오를 보니까는 아마 바이오는 뭐 실적만 보겠습니다. 네, 종군당 바이오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계속 지금 저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네 번이 지금 이제 네 번째인데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당 바이오가 지금 이제 작년에 흑자에서 올해 적자 전환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바이오 종목들은 뭐 실적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하던 회사가 네. 적자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실망 매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것 같고요. 아마 수급을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기관들은 손은 안 대고 있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군당 홀딩스 볼까요? 네, 종군당 홀딩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당의 이야기가 나와서 종군당 바이오와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홀딩스는 보면 이제 연기금들이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고 네. 실적을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올해 수익 흑자가 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주회사인데 흑자 폭이 줄어들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종군당 아까 바이오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종군당이나 종군당 홀딩스나 그다음에 바이오 세 개를 봤을 때는 차라리 종군당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새 듭니다. 종목 중에서는 종군당을 갖고 있는 네, 게 더 맞습니다. 낫다라는 네. 이야기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37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35만 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35만 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0.9%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초반 35만 6천 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바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4만 6천 원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0.99%, 1% 가까운 조정을 받았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최근에 39만 2,500원까지 CJ 제일제당이 간 적도 있네요. 그 이후로부터 조금 음봉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37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한 종목은 제가 그래도 좀 아는 종목들이라 네. 대형들이라 좀 알겠는데 사실 이제 CJ 제일제당은 원래 이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가 사실은 57만 원이에요.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건데 사실 그 1년 전에 이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 그 플라스틱이 지금 어떤 뭐 폐기물 해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이 지금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플라스틱이 나냐면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플라스틱 맞습니다. 분해되는 게 네네네. 나오는데 가장 앞선 회사가 CJ 제일제당이에요. 오. 그게 이제 1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또 부각에 대해서 잠깐 올랐다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어떤 시장의 파급 효과를 아직 뭐 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생분해 플라스틱이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범용화되면은 네. 아마 CJ 제일제당이 어떤 그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뭐 레포트 이런 거 읽어보시는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급도 보면 외국인에 계속 팔고 있죠. 투시는 이제 샀다 파는 투시는 거의 매도고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사서 그나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기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승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이제 37만 원이니까 뭐 2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요새는 10% 정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과연 뭐 10%가 오르냐 안 하냐 되지만은 이 종목이 뭐 11월 29일도 거의 뭐 37만 원,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장흐름 때문에 빠졌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뭐 CJ 제일당은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마 만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죠. 지금 매출액도 약 1조 4천억 늘어나니까 한 5%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3천억 정도 늘어나니까 거의 20% 이상 좋아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1제당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목표가가 보통 아마 컨센서스 보면 57만 원 정도가 아마 적정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네. 목표가 그 이제 적정 주가가 네. 보시면은 그 55만 원서부터 70만 원, 뭐 최근에 보면은 11월에도 보시면은 5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60만 원은 가야 되는 종목이 지금 얼마냐면 얼마에 있는 거죠? 지금 35만 원 선에 있는 그럼 거거든요. 싼 거죠. 네. 싼 거예요. 2배는 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그쵸. 30만 원대니까 싼 겁니다. 네. 많이 저평가되었다고 네, 볼 수 있는 저는 건가요?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이제 네. 뭐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못 오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단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네.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 CJ 제일당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빠지는지 굉장히 뭐 좋은 주식에는 불구하고 실적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좀 캐셔닝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빠지는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살펴보니까 올 3분기에 또 순이익을 11% 늘어가지고 2천억 원 넘게 또 발생을 하기도 이제 했고. 물론 뭐 주식이 실적으로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기본인 거는 이제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나마 좀 아쉬운 종목이 하나가 CJ 제일제당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생분해 쪽으로 해서 또 친환경 사업으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CJ 제일제당인데 사실 이 CJ라는 그룹 자체가 조금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 최근에 좀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약 혐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그거는 리스크가 어차피 있는데 그게 대주주인데 사실 네. 이런 대기업들이 뭐 물론 오너 리스크를 하지만은 전문 경영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뭐 일회성으로 뭐 뉴스에서 하락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기조는 어떤 뭐 회장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그 시대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거는 CJ 제일제당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장황 살펴보시죠. 하나금융지주 오늘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50원입니다. 오늘 2.15% 상승을 한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는 41,100원이었습니다. 장중에 41,1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하나금융지주였는데 막판에 소폭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2.15%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가장 잘 갔던 주가는 11월 초 부분이었는데요. 44,900원까지 가기도 했었던 주가였습니다. 10%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11월 초에는 47,8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네. 거의 뭐 20% 정도 하락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금융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주로 금융견에 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증자자매 때 우리사주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다니던 금융에서 전부 다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네. 대한투자신탁도 지금은 있지만 하나금융투자로 있지만 이미 넘어가면서 이제 주식이 휴재가 됐죠. 그다음에 제가 또 투신사 지방에도 있었거든요. 지방투신 전부 다 또 없어졌죠. 그리고 또 제가 국민투신에 갔었어요. 이제 현대투신에 갔었는데 거기도 재점장 시절에 또 뭐 증자한다라 가지고 또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그때는 이제 20%만 건졌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시중은행이다 지방은행이 전부 다 조선하면서 우리 안정적인 어떤 금융저라서 전부 다 그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전부 다 안정적인 투자한 분이 전부 다 손해를 보고 그 은퇴를 하셨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뭐 IMF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자사라든가 뭐 리스회사가 전부 다 이 급여가 높은 회사 순으로 지금 망가지는 그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지를 투자할 때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면 이제 은행주하고 이제 보험주가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증권주는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오르고 지수가 빠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증권주가 뭐 소형 외에는 어떤 우선주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뭐 2배, 3배 나는 경우를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안전빵으로도 성원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금융주도 은행주들은 특히 매매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배당을 보고 이거는 내가 은행에 예금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거를 주식의 성격으로 해서 배당을 받겠다. 이런 적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금융주 가지고 뭐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저는 테마주를 하라고 했어요. 금융주를 할 바에는 테마주를 하고 차라리 다른 뭐 우리 그 굴뚝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들 이런 거를 저는 추천하지. 저는 그래서 금융주는 거의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양증권을 이제 추천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한양증권이 내년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는 충분히 그 어떤 그 PF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건데 한양증권도 좀 요새는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선호를 하지만 원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주를 별로 추천을 안 하고 그다음에 게임주도 제가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추천을 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금융주는 제가 항상 방송에 보면은 좋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뒤에 보면 뭐 전문가님의. 증권사들도 잘 나갈 때도 막 증권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랬었죠. 이제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시간이 많이 가겠고요. 서로 그때는 이제 부장님하고 만약에 네. 여사원이 있으면은 네. 이제 우리 사주를 배정을 할 때 네. 그 아줌마 다툼이 있었어요. 왜 사원들을 무시를 하느냐? 이제 부장들은 무슨 소리냐? 짬밥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그 배정비를 가지고 이제 많이 그 고점일 때 싸웠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셨어요? 서로 가지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됐냐면은 이제 여직원들이 막 대출해서 받았잖아요. 네. 그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빚 때문에 퇴직을 못하면 결혼도 못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일이 그런 그 있었군요. 전 기억을 많이 받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아니겠지만 네. 그게 옛날에 거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증권사의 어떤 것 직원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전부 기피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금융주는 워낙 저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어떤 배당 차원에서 투자라고 장기 투자는 모를까? 이거를 뭐 매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왜 지금 빠졌냐? 이런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해요. 그냥 장기 네.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거를 바뀔 수 있던가. 근데 금융주 가지고서 뭐 2배, 3배를 노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 금융 쪽에 있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경륜이 넘치는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하나 금융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만 원이거든요.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면은 약간 네. 5, 6천 원 빠졌는데 물론 이제 지금 RSI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올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4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 빠졌거든요. 그러면 절반이나 한 4만 4,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수가에서는 매도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배당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배당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감날선 수준하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나 금융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거는 여담인데 전문가님 그러면 금융지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네. 게임주는 모르시니까 추천 안 네.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의 가장 좋아하는 최애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엔터주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오. 저는 JIP 엔터를 좋아하거든요. 네, JIP 네. 엔터는 제가 매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JIP 엔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우선주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우선주가 이제 전에는 구자와 계리율이 거의 뭐 40% 정도 되는데 오늘 보니까 놀라서요. 거의 뭐 90% 수준이에요. 우선주하고 구주 차이가 없어요. 그 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주를 들고 쓰나 구주를 들고 쓰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대신에 우선주는 배당이 1% 더 많으니까 네. 어차피 뭐 내가 뭐 삼성전자 주주 행사를 안 할 거면은 네. 차라리 구주보다는 좀 더 싼 우선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배당 수익률 면에서도. 그래서 지금 거의 갭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선주를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추천하는데 지금은 차라리 구주가 난 것 같아요. 가격을 비교해서. 그때 지금- 이제 계리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네. 사더라도 네. 이제 구주 우선주 있으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계리율이 너무 좁혀지면 구주를 사는 거고 네. 벌어지면 우선주를 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페어 매매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환율 매매할 때 외환에 우리 보면 이제 그 외환 딜러들 할 때 이게 이제 보면은 뭐 FX 마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항상 쌍으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네. 저평가 고평가 됐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구주 우선주 있지만 결국은 또 글로벌은 또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글로벌 매니저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다 봐요. 그 뭐 외국의 그 종목 같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한 주가도 같이 봐야지만 정확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주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점점 주린이들은 이제 그 주식이 올 때는 좋았지만 빠졌을 때는 왜 빠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최근에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네.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파운드리 투자가 이제 거의 확정되고 뭐 얼마 이제 뭐 첫 삽을 떴다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주도 좀 앞으로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유망한다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삼성전 올랐지만 이제 그 부품 중에 테스나가 먼저 오늘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 정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앞으로는 좀 그쪽으로 아마 우리가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좋은 정보 여러분도 함께 알고 가시자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로 또 전략들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랑 지금 JYP 남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일부를 좀 마무리를 짓어야 되는 시간이 네. 온 것 같아요. 2부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2부 때 계속해서 난세용 전문가님과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부까지 함께해 주시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2부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